우리는 누구나 행복한 노후를 마음속에 그리곤 합니다. 따스한 햇살이 드는 창가에 앉아 여유롭게 책을 읽는 모습, 혹은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짓는 평화로운 풍경을 떠올리죠. 하지만 막상 은퇴라는 거대한 전환점이 현실로 다가오면 그 막연함은 이내 불안과 두려움으로 변하곤 합니다. 과연 나는 잘 준비하고 있는 걸까? 앞으로 펼쳐질 수십 년의 시간은 어떤 모습일까?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앞에서 우리는 때때로 길을 잃은 아이처럼 막막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이 짙은 안개 같은 미래를 미리 엿보고 대비할 수 있는 비밀스러운 열쇠가 우리 손에 쥐어져 있다면 어떨까요? 수천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동아시아 사람들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어 지침이 되어주었던 사주라는 고대의 지혜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통찰을 건네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주를 단순히 운명을 점치는 신비로운 도구라는 낡은 통념에서 벗어나 그 안에 담긴 깊고 방대한 통계적, 심리적 지혜를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어떻게 나의 노후를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설계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 무한한 가능성의 문을 함께 열어보려 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 영상을 통해 막연했던 미래에 대한 불안을 걷어내고 나만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구체적인 지도를 그려나갈 첫걸음을 떼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주, 이 두 글자를 들으면 흔히 돗자리를 펴고 앉아 신비로운 표정으로 미래를 예언하는 역술가의 모습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주의 본질은 운명을 맞추는 점술이라기보다는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지도를 읽어내는 오래된 지혜에 가깝습니다. 마치 우리가 태어날 때 우주로부터 받은 일종의 출생 증명서와도 같은 것이죠. 이 증명서에는 우리가 태어난 연, 월, 일, 시라는 4개의 시간 기둥, 즉 사주팔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고대 동양의 철학자들은 이 4개의 기둥이 하늘과 땅의 기운, 즉 천간과 지지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8글자의 조합 속에 한 사람의 타고난 기질과 성향, 그리고 인생의 큰 흐름이 담겨 있다고 해석했던 겁니다. 오래된 서고 희미한 등불 아래 한 학자가 붓을 들고 가 태어난 왕자의 사주를 조심스럽게 풀어내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왕자의 미래에 닥칠 특정 사건을 예언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왕자가 어떤 기질을 타고났는지, 어떤 분야에서 강점을 보일지, 또 어떤 약점을 경계해야 하는지를 파악하여 가장 현명한 군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조언을 하고자 했던 거죠. 이처럼 사주는 본래 기륭화복을 점치는 것을 넘어 한 사람의 인생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될 시기를 가늠하고 개인의 고유한 기질을 깊이 있게 파악하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이는 마치 항해를 떠나기 전 선장이 항해 지도를 펼쳐놓고 바다의 조류와 바람의 방향, 암초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주라는 지도는 우리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언제 순풍이 불어오고 언제 폭풍우가 몰아칠지를 알려주는 나침반이자 나라는 배가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알려주는 설계도와 같은 역할을 해왔던 겁니다. 예를 들어 동양의 전통 회화 속에서 종종 등장하는 오행, 즉 목, 화, 토, 금, 수의 상징들은 바로 이러한 사상의 시각적 표현이었습니다. 힘차게 솟아나는 나무는 성장과 시작의 기운을, 타오르는 불꽃은 열정과 확산의 에너지를 상징했죠. 넓고 두터운 대지는 안정과 포용을, 단단하고 예리한 새는 결단과 의리를, 그리고 유유히 흐르는 물은 지혜와 유연함을 의미했습니다. 사주에서는 우리 각자가 이 오행의 기운을 저마다 다른 비율로 가지고 태어난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의 기운이 강해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데서 삶의 의미를 찾고, 또 어떤 사람은 흙의 기운이 강해 주변 사람들을 묵묵히 챙기고 안정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시기죠. 이러한 관점을 노후 준비라는 맥락에서 다시 바라보면 사주가 가진 본연의 의미는 더욱 깊어집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인생의 후반부를 새롭게 시작하는 또 다른 출발점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사주라는 오래된 지도를 펼쳐보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고 나에게 가장 잘 맞는 행복한 노후의 풍경을 구체적으로 그려나가는데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주팔자는 구체적으로
나다운 노후의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사주는 개인의 타고난 성향과 기질, 즉 그 사람의 기본적인 에너지 설정값을 해석하는데 매우 탁월한 도구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마다 고유의 연비와 최고 속도, 승차감이 다른 것과 같습니다. 어떤 차는 거친 오프로드를 힘차게 달리는 데 특화되어 있고, 어떤 차는 도심을 부드럽게 주행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도 자신만의 고유한 에너지 흐름과 삶의 방식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주의 불, 화의 기운이 강한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불은 뜨거운 열정과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이런 분들은 은퇴 후에도 가만히 집에만 있기보다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열정적으로 무언가에 몰두할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이분은 은퇴 후 동호회 회장을 맡아 사람들을 이끌거나 그동안 꿈꿔왔던 세계 일주 배낭여행을 떠나거나 혹은 젊은 시절의 열정을 되살려 작은 사업을 시작하는 모습으로 노후를 보내게 될지 모릅니다. 반대로 흙, 토의 기운이 강한 사람은 어떨까요? 흙은 안정감과 포용력, 신뢰를 상징합니다. 이런 분들은 화려하고 활동적인 삶보다는 자신이 가꾼 아늑한 공간에서 가족이나 가까운 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서 깊은 만족감을 얻을 겁니다. 주말마다 텃밭을 가꾸며 흙을 만지고 직접 키운 채소로 정성껏 요리하여 이웃과 나누어 먹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삶. 바로 이런 모습이 흙의 기운을 가진 분에게는 가장 이상적인 노후의 풍경일 수 있는 거죠. 사주는 단순히 성향뿐만 아니라 재물을 다루는 방식이나 인간관계의 패턴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사주의 정제라는 별이 발달한 사람은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물 관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단단한 금고에 돈을 차곡차곡 쌓아두듯 매달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기록하고 예산을 세워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 데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들에게는 변동성이 큰 주식 투자보다는 안전한 예금이나 채권, 연금 상품이 더 적합한 노후 재테크 방식이 될 수 있겠죠. 반면 편재라는 별이 강한 사람은 보다 유연하고 활동적인 재물 흐름을 추구합니다. 이들은 사업적 수완이 뛰어나거나 투자를 통해 큰 돈을 버는데 재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정적인 자산 관리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안목을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그를 통해 부를 이루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타입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성향을 미리 알고 있다면 막연히 남들이 좋다는 재테크 방법을 따라 하기보다 나에게 맞는 스트레스 받지 않는 방식으로 노후 자금을 준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하는 내향적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 속에서 활력을 얻는 외향적인 기질을 타고났습니다. 사주를 통해 나의 기본적인 사회적 성향을 이해한다면 은퇴 후 무리하게 새로운 인맥을 넓히려 애쓰기보다 소수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거나 혹은 다양한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등 나에게 맞는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주팔자가 말해주는 나라는 사람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마치 내비게이션에 나의 취향과 선호도를 입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남들이 추천하는 맛집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나만의 목적지를 향해 가장 즐겁고 편안한 길을 안내받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사주라는 고대의 지혜는 분명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데 놀라운 통찰을 제공하지만 그것이 현대적인 노후 준비의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는 만능 열쇠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주가 나의 재물운이 좋다고 말한다고 해서 아무런 노력 없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한 사주에서 건강에 유의해야 할 시기라고 알려준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질병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도 아니죠. 사주는 가능성과 경향성을 알려주는 일기예보와 같습니다. 비가 올 확률이 높다고 예보되면 우리는 우산을 챙겨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사주가 제공하는 통찰은 우리가 더 현명하게 대비하고 주체적으로 미래를 설계하도록 돕는 참고 자료이지 정해진 운명을 맹목적으로 따르게 하는 절대적인 예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주의 지혜를 현대적인 노후 준비에 통합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시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쪽 서가에는 사주 명리학에 관한 깊이 있는 서적들이 꽂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최신 재무 설계와 건강 관리에 대한 전문 서적들이 함께 놓여 있는 풍경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재정 계획을 세우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 재무상담사가 고객과 마주 앉아 은퇴자금 그래프를 보여주며 구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고객은 단순히 기대 수익률과 같은 숫자 데이터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주를 통해 파악한 투자 성향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주를 보니 안정성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고위험 고수익 상품보다는 장기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배당주나 우량 채권의 비중을 높여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기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소통한다면 훨씬 더 만족스럽고 지속 가능한 재무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건강 관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아 건강검진을 받고 의사의 전문적인 소견을 듣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여기에 더해 만약 자신의 사주에서 특정 오행, 예를 들어 물, 수의 기운이 약해 신장이나 방광계통의 건강에 유의해야 한다는 통찰을 얻었다면 어떨까요? 이를 맹신하여 불안에 떨기보다는 평소 물을 충분히 마시고 저염식 식단을 유지하며 하체를 강화하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등 더욱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건강을 관리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고대의 지혜와 현대 과학의 지식을 현명하게 결합하여 시너지를 내는 실용적인 접근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커뮤니티 센터를 찾은 한 어르신이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우면서 동시에 자신의 사주를 스마트폰 앱으로 분석하며 미래를 계획하는 모습. 바로 이것이 사주의 지혜를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하나의 도구로서 주체적으로 활용하는 현대인의 현명한 모습일 겁니다. 사주가 제공하는 통찰의 영역과 그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현실적인 재정, 건강, 사회적 관계망 계획과 균형 있게 결합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가장 단단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사주라는 고대의 지혜가 가진 가장 강력하고도 현대적인 힘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미래를 맞추는 신비로운 예언의 힘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에 가깝죠. 사주는 우리에게 정해진 미래를 보여주는 수정구슬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존재의 가장 깊은 본질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수십 년간 나 자신도 잊고 살았던 혹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내면의 풍경을 고스란히 드러내주는 것이죠. 어쩌면 많은 이들이 사주를 통해 알고 싶어 했던 것은 앞으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는 막연한 질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깨달음은 나는 어떤 사람이기에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갈 가능성이 높은가라는 자기이해의 차원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수동적인 운명론의 족쇄를 끊어내고 내 삶의 마지막 장을 스스로 설계하는 주체적인 창조자로 거듭나는 결정적인 전환점, 바로 클라이맥스가 되는 순간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늦은 밤, 서재에 홀로 앉은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며칠 전 재미삼아 받아본 자신의 사주풀이 종이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종이 위에는 말년 운이 외롭고 고독하다는 차가운 글자가 적혀 있네요. 그의 마음속에는 스멀스멀 불안감이 피어오릅니다. 결국 내 노년은 이렇게 정해져 있었던 건가? 그는 창밖에 짙은 어둠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사주라는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 앞에서 자신은 그저 무력한 존재일 뿐이라고 느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주를 예언서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운명에 나를 내맡기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불안에 떨며 기다리는 수동적인 태도 말입니다. 그의 어깨는 무겁게 축 처져 있고 방 안의 공기는 마치 미래에 대한 그의 절망처럼 차갑게 내려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는 다른 관점에서 그 종이를 다시 꺼내듭니다. 이번에는 예언이 아니라 경고 혹은 안내서로 읽어보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말년 운이 외롭고 고독하다는 문장은 더 이상 돌에 새겨진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동차 계기판에 뜬
엔진 오일 교체가 필요합니다라는 경고등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나는 본래 혼자 있는 것을 편안해하는 성향이구나. 하지만 동시에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구나 라는 객관적인 자기 분석에 이르게 된 거죠.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절망과 무력감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는 명료함과 작은 결의가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사주가 제시한 것은 피할 수 없는 미래가 아니라 나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강화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소중한 정보였던 셈입니다. 그는 곧장 자신의 낡은 태블릿 PC를 켭니다. 그리고는 동네 문화센터의 강좌 목록을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이전 같았으면 나이 들어서 뭘 배운다고라며 지나쳤을 법한 사진 강좌, 목공예 교실, 인문학 스터디 모임이 새롭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 평소 관심 있던 스마트폰으로 영화 만들기 강좌의 수강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어두웠던 서재의 분위기는 태블릿 화면의 밝은 빛으로 환해지고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번집니다. 그는 운명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성향이라는 지도를 펼쳐들고 외로움이라는 안개가 짙게 깔릴 수 있는 지역을 우회하여 새로운 사람들과 즐거움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개척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주를 주체적으로 설계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지혜로운 모습이죠.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나의 성향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과정 그 자체라는 강력한 진실을 온몸으로 깨닫는 순간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볼까요? 평생을 열정적으로 살아온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사주에는 뜨거운 불의 기운, 즉 화의 에너지가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젊은 시절 이 불같은 열정은 그녀를 성공으로 이끄는 강력한 엔진이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쉽게 모든 에너지를 소진해버리는 번아웃을 겪게 만들기도 했죠. 하나의 목표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나면 재만 남은 것처럼 허탈해지는 경험을 반복했던 겁니다. 이제 은퇴를 앞둔 그녀는 자신의 사주를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자신의 노후를 또다시 하나의 거대한 목표, 예를 들어 세계 일주나 대규모 귀농 같은 단 하나의 프로젝트에 전부 쏟아붓는다면 젊은 시절의 실수를 반복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녀의 행복은 거대한 모닥불 하나를 피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작고 따뜻한 난로를 집안 곳곳에 피워두는 데 있다는 통찰을 얻게 됩니다. 그녀는 은퇴 계획서를 새로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월요일과 수요일 오전에는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생명을 돌보는 기쁨을 느낍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는 그토록 배우고 싶었던 도의 공방에 나가 흙을 만지며 자신의 창의력을 발휘합니다. 주말에는 작은 텃밭을 가꾸며 흙의 기운으로 자신의 뜨거운 에너지를 차분하게 다스립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하나의 불꽃이 아니라 다채로운 빛을 내는 여러 개의 촛불처럼 은은하고도 꾸준하게 타오릅니다. 그녀는 자신의 불이라는 본질을 거부하거나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본질을 가장 잘 이해하고 그 불이 가장 아름답고 오랫동안 타오를 수 있는 방식으로 삶의 구조를 설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주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나의 타고난 에너지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 흐름이 막히거나 넘치지 않도록 물기를 터주고 둑을 쌓는 현명한 정원사가 되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죠. 결국 사주는 미래를 예언하는 마법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가장 깊이 이해하고 나의 본질에 가장 잘 맞는 행복한 노후를 주체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지혜로운 나침반이자 지도라는 깨달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미래는 이미 어딘가에 완성된 채 우리를 기다리는 목적지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성향을 이해하고 나의 강점을 활용하며 나의 약점을 보완하는 하루하루의 능동적인 준비와 실천이 쌓여 비로소 완성되는 나만의 최적의 행복이라는 이름의 건축물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 다른 재료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떤 이는 단단한 화강암 같고 어떤 이는 유연한 버드나무 같으며 또 어떤 이는 모든 것을 품는 넓은 대지와도 같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재료를 가졌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고
그 다음은 그 재료의 특성을 가장 잘 살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사주는 바로 그 재료의 성분 분석표와도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우리에게 놀라운 해방감을 선사합니다. 더 이상 내 사주가 좋네, 나쁘네 하며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사주에 나타난 어떤 십신이나 오행도 절대적으로 좋거나 나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장점과 단점이 공존할 뿐이죠. 예를 들어 강한 역마살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방랑의 기운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새로운 환경을 즐기는 여행가이자 탐험가의 기질로 재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은퇴 후에 전 세계를 누비며 디지털 노마드로 살아가는 삶에 이보다 더 좋은 기질이 있을까요? 반대로 한자리에 깊게 뿌리내리는 안정적인 기운은 자칫 고리타분하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성향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분야를 깊게 파고드는 장인이나 흔들림 없이 공동체의 중심을 잡아주는 멘토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최고의 자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주는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일 뿐, 그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하여 어떤 작품을 만들어낼지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자기 주도적인 삶이며 운명의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수동적인 운명론에서 벗어나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는 희망과 자기 주도성을 회복하는 순간 우리는 나다움을 찾아가는 용기에서 오는 깊고 긍정적인 감정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발목에 채워져 있던 보이지 않는 족쇄가 풀리는 듯한 자유로움일 겁니다. 막연했던 노후라는 시간이 더 이상 두려움과 불안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색깔로 마음껏 채워나갈 수 있는 거대한 캔버스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붓을 들고 천물감을 짜는 순간의 설렘, 어떤 그림을 그릴지 상상하는 즐거움이 바로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사주라는 도구를 통해 우리는 그저 늙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고유한 빛을 발하며 성장하고 완성되어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평온하고 충만한 노후를 맞이할 준비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주라는 고대의 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은 이처럼 깊고 묵직합니다. 우리는 이 질문들을 통해 단순히 노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넘어 나다운 삶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변화무쌍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막연히 기다리며 표류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주체적으로 나의 행복을 찾아 나서는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 될 겁니다. 한때는 먼 미래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던 노후가 이제는 내가 직접 가꾸고 수확할 수 있는 풍요로운 과수원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어떤 씨앗을 심고 어떤 가지를 쳐내며 어떻게 물을 줄 것인지 계획하는 그 모든 과정이 바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는 구체적인 실천이 되는 것이죠. 사주가 제시하는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 각자의 책상 위에 놓인 삶의 지도를 펼쳐볼 시간입니다. 그 지도 위에는 아직 그려지지 않은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평탄하고 넓으며 어떤 길은 좁고 험준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길을 선택하고 그 길 위에서 어떤 풍경을 만나며 어떤 의미를 발견해 나갈지는 오롯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나만의 행복한 노후라는 궁극의 목적지를 향한 작지만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뎌 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사주 지도가 가리키는 진정으로 나다운 행복의 모습은 과연 어떤 풍경일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파악한 개인의 성향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콘텐츠와 활동으로 우리의 노후를 더욱 풍요롭게 채워갈 수 있을지 실제 여러 인물들의 사례를 통해 더욱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